부동산 대책이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8월 달에 전세 대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크게 8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전세 대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예, 임대차 3법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법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법이 뭐냐면요. 전월세 계약을 통해서 한 곳에서 2년을 살던 사람이 예. 추가적으로 2년을 더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제도들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 8월 달에 임대차 3법 시행이 바로 2년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5% 룰에 의해서 높이지 못했던 그 매물들이 한꺼번에 그 룰을 해제하고 갑자기 높은 전월세로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오늘 내놨는데 내용을 핵심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크게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하고 세제 완화 혜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네. 집값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일단 면제를 해줬고요. 예. 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의 산식을 바꿔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손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아마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더욱더 파격적으로 늘렸다.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임대인들은 세제 혜택을 주자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네. 임대료를 5% 넘지 않게 올리면 상생 임대인의 자격이 이제 생깁니다. 방금 상생 임대인 제도로 인정받으려면 일단 1세대 1주택자이자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상생 임대인으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다주택자도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완화됐고. 그렇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테니 임대료 올리지 말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혜택인데요. 그동안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 요건 2년 중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는 1년은 면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개선돼서 거주 요건이 완전히 면제돼 버렸다. 여기 이제 이렇게 혜택인 보시면- 거죠. 혜택. 그렇죠. 혜택이죠. 혜택. 그다음에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것도 한시적인 법적 기한이 있었었는데요. 그 적용 기한도 더욱더 늘려서 2024년까지 이 제도를 유지할 테니 그동안까지 웬만하면 임대료 올리지 마십시오. 혜택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효과가 있는지 이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착한 임대인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런 혜택 때문에 임대료를 5% 이상으로 안 올릴 것이냐,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요즘과 같은 이상한 경제 상황만 아니면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지경이고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도 주담대 이자가 8%에 육박한 수준까지 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집주인들은 뭐 이런 주담대 부담이 없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들도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부담이 함께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어찌 보면 이걸 혜택으로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 양도세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주택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면제를 받는데. 24년 안에 1주택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 확정적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겠다라는 수요가 있지 않고서는 이 혜택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죠. 실효성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다. 중요한 거는 당장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세입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전세 계약 만료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새집 구하기도 새로운 집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이제 워낙 고물가 시대니까 임대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세제입이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나온 거 없습니까? 나오긴 나왔습니다. 대출 한도도 늘려드리기로 했고요. 소득 공제 한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예. 먼저 대출 한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네.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일정 자격을 갖춘 임차인들에게 연 1.8%에서 2.4% 정도 되는 아주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좋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들 중에서 지난 4년간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상승분만큼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있는데요. 임차인이 전월세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이 소득 공제 한도를 여태까지는 300만 원이었는데 네. 이걸 또 40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한 게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의 월세화가 참 많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드려야겠다 해서 바로 월세 세액 공제율을 조정했는데 연간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같은 경우 3억 원에 해당되는 전세로 거주하다가 만약에 올 8월 달에 계약이 바꿔서 3억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반전세로 신규 계약을 했다라고 예. 하면요. 그럼 연간 월세가 36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에 54만 원은 세액 공제로 절감해 준다.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대책들은 세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급한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담대 금리 올라가고 물가 인상 올라가는 걸 생각한다면 네. 이게 넉넉하고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아직 어렵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전반적으로 지금 요동치는 우려되는 전월세 시장을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앞으로 이제 8월 달에 전세 대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지금 전세, 월세 등 전체 부동산 시장도 좀 침체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8월 달에 뭔가 집중적으로 월세나 전세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수요도 많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8월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게 계약 기간이 다 다르기 다 때문에 다르죠. 널리 널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순간 충격이 한꺼번에 오지는 또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도권과 외곽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있냐면 그 집주인이 쉽게 얘기해서 전세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안 들어올까봐 오히려 내가 전세금을 낮춰줄 테니 여기 계속 살아라. 여기 있어라라는 움직임기까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걱정 걱정하지 자체는 마라. 제도와 상관없이 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언론이 그 엄청 그 공포심을 또 부추긴 측면이 있었나 보네. 네, 예. 아직까지 뭐 8월에 모든 뭐 사단이 일어난다. 야, 이렇게까지 볼 네, 필요는 네. 없습니다. Stay